자, 이번 시간은 6장. 6장은 오늘 학습 요소가 별 게 없습니다. 6장은 기본적으로 덩거리 변환이 있습니다. 덩거리 변환이 있습니다. 덩거리 변환이 있고 곡선 알파가 있습니다. 단위 속력 곡선이든 정직 곡선이 있으면 얘를 F하고 알파를 합성해서 새로운 곡선 베타가 나오면 이 알파의 곡률과 베타의 곡률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TMB가 여기에 TMB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비틀림률이 여기에 비틀림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제를 통해서 비틀림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나선으로 할 거고 덩거리 변환도 특정한 덩거리 변환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합성 알파가 베타가 되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곡률 알파의 곡률과 베타의 곡률이 같은 함수이고 토전 알파의 곡률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토전 베타가 되고 TMB는 어떻게 될까요? T 베타는 F 스타의 T 알파가 될 거고요. TN 베타는 F 스타의 N 알파가 될 거고요. B 베타는 F 스타의 B 알파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네. 요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요거를 영상 한 번에 찍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뭐냐? 예제 알파 t를 정직곡선으로 해볼게요. 정직곡선으로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코사인 t, a 사인 t, bt 이렇게 두겠습니다. a는 양수고 b는 제로가 아닙니다. 나선이죠. 여기에 카우 알파는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라고 그랬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a고 비틀림률 알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b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덩거리 변환을 할 건데 덩거리 변환은 뭐냐? reflection, 그죠? z가 0, 그러니까 xy 평면이죠.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를 xyz 좌표로 했고요. xyz를 하면 xy는 그대로 되고 z에 마이너스 z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렬로 치면 1, 1, 마이너스 1, 0, 0, 0, 0, 0, 0, 0에 xyz를 곱한 게 되겠죠. 요게 우리가 아는 덩거리 변환입니다. 그러면 베타 t는 f의 알파 t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합성을 하면 xy 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z 항만 마이너스 되니까 a 코사인 t, a 사인 t 마이너스 bt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외우다시피 한 요 비틀륨률 베타는 a제곱. 여기는 a와 마이너스 b잖아요. 그죠? a와 마이너스니까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에 a 이렇게 되죠. 비틀림률은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에 그냥 마이너스 b잖아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곡률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바하고 같죠. 이렇게 구부러지면 얘를 평이동시켜도 똑같이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곡률이라는 건 변화가 없어요. 그죠? 곡률이라는 건 변화 없어요. 이렇게 한 걸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면 뒤집혀서 이렇게 움직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구부러지는 정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대칭 이동, 회전 이동, 이런 구부러짐 정도에는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근데 비틀림률은 어떻게 되냐?
비틀리면 부호가 만대로 되잖아요. 그죠? 부호가 만대로 되는 이유는 여기가 반쪽이잖아. 대칭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순서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 예를 들어 이 점에 T 곡선이 있고 여기에 TNB가 있다고 쳐봐요. 알파, 알파, 알파. 얘를 대칭 이동시켰어. 평면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벡터를 그냥 대칭 이동시키면 오른손 법칙에 있던 건 왼손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T와 N과 B를 F 스타에 의해서 보내면 왼손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곡선 자체는 곡선, 이 베타라는 곡선, 얘가 알파라는 곡선이죠. 베타라는 곡선은 TMB가, 이 베타라는 곡선의 TMB는 항상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를 옮긴 겸 왼손 법칙이 돼버리잖아. 그럼 뭔가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집어지는 게 어디에 나온다? 여기 B베타가 반대로 뒤집힌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 등장사상의 부호, 등장사상의 부호가 되고 이 등장사상의 부호는 직교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같아진다. 그죠? 그래서 대칭 이동하고 직교행렬 파트가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걸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책에 있는 정리 6.1입니다. 정리 6.1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6.1. 정리 6.1은 지금은 정리 6.1은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일 때 증명을 합니다. 베타는 F의 합성 알파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 있던 다섯 가지 식이 만족한다는 걸 보이면 됩니다. 이걸 정칙곡선으로 해도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칙곡선에 대한 곡률 공식과 비틀림률 공식이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활동 문제로 하고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한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증명은 fx가 ax 더하기 a 꼴로 표현이 되겠죠? a는 직교행렬입니다. a는 직교행렬. 스몰 a는 평이동 파트고요. R3에 있는 점이고요. 그러면 베타의 S라고 할까요? 베타의 S는 F 합성 알파 S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대로 놓으면 A의 알파 S를 열벡터로 해서 곱합니다. 여기 스몰 A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한번 미분.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인 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요항은 사라지고 어떻게 됐냐면 A의 알파 프라임 S가 돼줍니다. 그죠? 자, 베타 프라임의 크기는 A의 알파 프라임의 크기가 되겠죠? S를 지우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가 직교행렬이죠? 직교행렬은 내적을 보존하니까 크기도 보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 프라임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얘는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베타가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걸 의미하죠. 베타는 단속곡. 학생들이 하도 줄임말을 쓰니까 저도 줄임말을 쓰는 게 편해졌네요. 단속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파 베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카파 베타는 알파 2'의 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타 2'의 크기죠. 베타 2'의 크기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베타 2'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타 2' 여기에다가 미분을 합니다. 그럼 A의 알파 2'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얘를 적용하면 얘는 A의 알파 2'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A가 직교행렬이니까 크기를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알파 2'의 크기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가파 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S의 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함수로서 두 개가 같아진다는 걸 증명한 거죠. 자, 여백이 모진항으로 다음 동영상에 나머지 증명을 하겠습니다.